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가 조사하는 남자 상남자입니다. 오늘 병원 임대 확정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분양을 하는 그런 분양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분양상가가 다들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병원 임대 확정, 병원 임차 확정 이런 현수막들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현수막들을 보면 저희는 관심이 가고 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무시무시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양 대행사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행사분들이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간혹 어쩌다가 아주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로 나쁜 분양 대행사들, 나쁜 시행사들만 그렇다는 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상가 주인이 됐을 때 병원이 임차가 들어와 있으면 뭔가 굉장히 좀 뿌듯하고 우량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병원이 들어와 있으면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든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가에 병원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분양 상가를 받을 때 실제로 제가 계약을 했다고 쳐볼게요. 병원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월 임대료를 1년 동안 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그리고 병원은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죠. 영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약했던 그 분양가에 그 월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제 통장에 월세가 꽂히게 되고 1년이 딱 지나면 그 병원은 그냥 나갑니다. 나가요. 그 병원 임차인은 자리만 채워준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대금도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에서 미리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는 높이고 그런 비용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 임차인은 몸만 들어와서 영업만 하고 1년 뒤에 자기가 들어간 돈이 없는 병원 임차인은 시설비도 내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사가 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도 비싸니까 당연히 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실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실이 되면은 그 상가의 관리비는 누가 내죠? 주인인 제가 내야 되겠죠? 그 상가의 관리비는 일단 제가 내야 되는 몫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그 대출을 메꾸려면 월세에서 대출을 메꾸고 나머지가 내 수익금이 되는 건데 공실이니까 그 이자를 제 돈으로 계속 메꿔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비도 계속 내 돈으로 나가고 이자도 계속 내 돈으로 나가고 근데 더 문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최소한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은행 이자는 200만 원인데 200만 원보다 아래로 월세를 줄 순 없잖아요. 근데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는 거죠. 왜? 분양상가가 있는 동네는 보통 상가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월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가 당연히 안 들어오고 몇 달 동안 관리비랑 대출금 이자를 계속 내면서 상가를 갖고 있던 저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익률이 5%, 6%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이제 어느 순간 은행 이자만 낼 수 있는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더 심각하게 되면 관리비만이라도 좀 내줄 수 있는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나의 상가 매도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상가의 가격은 월세 대비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니까요. 고분양가로 받았던 상가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월세도 계속 떨어지고 팔고 싶은데 내 물건 말고 주변에도 물건이 너무 많아서 팔리지도 않고 정말 그때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양상가가 자리 잡으려면 보통 한 5년, 6년 요 정도 걸려서 그 상가의 적정 가격, 적정 시세가 형성이 돼요. 그때가 되면 이미 나의 상가는 분양가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상가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병원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현수막과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도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상가를 구매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공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가를 구매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공실이었을 때 내 상가는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계산이 안 되고 그런 입지가 분석이 안 되고 상권의 분석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신 다음에 상담하시고 분양 대행사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담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쪽 동네 주변에 오래된 공인중개 사무실을 최소한 3군데 이상 다니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들은 그 상가를 분양하면서 커미션을 먹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재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분양상가 조심하시고 물론 분양상가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있는 뭐뭐뭐 입점 확정, 뭐뭐뭐 임대 확정 이런 문구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강력하게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조건은 항상 주변 상가랑 반드시 꼼꼼하게 면밀하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꼭입니다.